자, 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그 공자의 유학을 뒤이어 발전시킨 사상가죠. 그래서 맹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맹자의 그 성선설이라고 하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인물이죠. 이름 그 성은 순이고 이름은 황입니다. 그래서 조나라, 그러니까 지금 산서성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려서 그 수제로 이름을 날렸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수제로 이름을 날렸는데 사람들은 그 이 사람이 그 너무 훌륭해서 그 너무 존경해서 순경이라고도 불려요. 순경. 이 경자는 그 왜 우리 성경, 불경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훌륭한 책에 경이라는 걸 붙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자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산동성이죠. 산동성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주가 그 돼서 이제 대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그 난능 그 가서 약간 그 관직도 조금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데려갈 당시에 이제 춘신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벼슬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저술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 그 총 그 20권의 그 32편 20권의 그 32편을 그 남기죠. 그 외에도 뭐 예문지에는 뭐 손경부라는 시편도 있고 하긴 합니다. 이 순자를 그 나중에 한대에 가서 그 유향이라는 사람이 그 원래 이제 322편이잖아요. 이제 322편을 이제 정리해서 지금 현재 이제 32편으로 된 것이 지금 그 순자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순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그 전국 시대 말이죠. 그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해서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강조하고 유학 사상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자는 그 유학자 아닌 이제 유학자로라고 그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인은 그 순자를 그 유학 계보에서 넣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의가 얘기하는 이제 성리학, 그 말하자면 곧 이제 성은 곧 증리, 그러니까 성리학이 즉 리죠. 그래서 성증리의 이 기본이 맹자의 이제 성선설을 그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순자는 그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성증리라는 것은 곧 그 하늘이 부여받은 이치가 우리의 그 본성이라면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이 곧 성증리입니다. 결국 그 유학에 있어서 그 사람은 하늘을 닮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 나왔다는 기존의 이런 생각을 반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거부하죠. 인간은 그저 인간의 욕망 덩어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순자는 유학자일까요? 네, 순자는 스스로도 그 자기가 유학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상적 어떤 이런 계보로 봐도 순자는 그 법가가 아닌 유학가의 사상가입니다. 이런 그 것은 곧 그 제가 얘기한 그 유학자 아닌 유학자로 결국엔 뭐 유학의 하나의 뭐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의 한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자 사상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의 그 전통이 그 만약에 맹자가 아니고 어떤 이 유학이 순자의 어떤 그런 걸 이어졌다면 참 지금 오늘날 더 사실 과학 문명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자가 얘기한 그 성악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악하다고 봤는데요. 그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의 존재가 이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는 이제 어떤 그 물건, 돈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이제 물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재물과 어떤 지위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회는 그 혼란스럽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 많고 이런 욕망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배워서 느끼고 가르쳐서 그래서 그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교육으로 가르치고 배워야만이 사람은 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순자 성악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성악 편에 보게 되면은 인지성 악 기선자 위하라 해서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고 착한 것은 결국엔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그 교육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순자의 교육의 내용에 보면 그 예에 대해서 예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고 예는 질서 유지를 위한 이제 사회 규범이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한비자 이런 법과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규범이고 성인이 사례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의 내용에는 사실 그 맹자가 얘기한 거나 순자가 얘기한 것은 사실 예의에 대한 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 예가 사람의 본성에 있다고 얘기했고요. 순자는 이 예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맹자와 순자는 둘이 상당히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편에 보면은 순자는 그 예를 들어요. 왜 그렇게 악하냐 보니까 성악편에 보면 굽은 나무는 반드시 도지게 나무를 펴서 넣거나 불에 쬐어서 바로 잡지 않으면 굽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구부러진 것은 원래 이제 나무가 구부러진 것이 불을 대표해서 이것을 이제 곱게 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것이 착해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구부러진 것은 원래는 구부러져 있는데 불을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펴야 된다. 그래서 무딘 쇠붙이도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 날카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악한 본성은 반드시 이런 선생님, 스승이나 이런 법 규범을 통해서 이런 후에 바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얻은 후에야 다스려진다. 이렇게 순자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고 그런데 재지 않고 사람들이 잘해라 하라 하면은 잘 지켜질까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그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혼내끼고 또 어떤 벌금도 물리고 해야 잘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맹자가 말이 맞는지 또 순자가 말이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대화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사람은 그 나눠진 그래서 두 개로 하늘과 사람을 분리하죠. 그래서 순자는 하늘은 그냥 자연 그대롭게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얘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그 예치를 보면 얘를 가리키는 본성을 교화하는 정치고 그냥 형벌만 가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추도록 해서 백성이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중시하는데 얘는 유기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유기의 질서는 사회의 또다시 제어와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학습을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교육과 학습을 중시했는데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쌓아서 그래서 즉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이 결국에는 착한 사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조차도 그 원래의 본성은 그렇게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얘기하는 이제 청출어람 나오는데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갖다 응용합니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이 권학편에 나와요. 권학편. 이 권학편에 나오게 되는데 이 청출어람은 이제 북조 북위에 그 이밀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밀은 그 어려서부터 그 공번이라는 그 스승을 그 스승으로 삼아서 이제 학문을 이제 닦죠. 근데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 얼마 안 있어서 이 스승의 이 공번 이 스승의 학문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번은 이제 그 더 이상 그 이밀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리어 이 공번이 거꾸로 이밀 그 제자한테 다시 그를 스승으로 그 삼기를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번의 그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참 이 공번이 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를 두고 이 청출어람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쪽풀에서 쪽풀은 원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란 물감 이런 거를 이렇게 얻거든요. 근데 원래 쪽풀이 그렇게 파랗지가 않죠. 근데 이 쪽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더 파란 색깔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이 원래 처음부터 있던 파란색보다도 더 푸르다 이런 뜻으로 청출어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권학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학편에 보게 되면은 군자가 말하기를 학문은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청색은 쪽풀에서 취해온 것이나 쪽풀보다도 푸르고 그러죠. 얼음은 물로 된 것이지만 물보다도 더 차갑다. 이게 권학편에 나와서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중도에 절대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푸른색이 쪽빛보다도 푸르듯이 얼음이죠. 얼음이 물보다도 차듯이 항상 더 뛰어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청출어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자가 맹자에 비해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죠. 공자가 맹자에 비해서 순자상이 덜 알려진 이유는 보면
본성론의 그 전통지를 차지하는 성리학이 보통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이 맹자의 그 성선설 때문에 그 조선조 성리학이 그 유학 전체의 그 잘못된 인식에서 어떤 우리가 얘기는 이제 공맹사상이죠. 그래서 이 공맹사상은 공자와 맹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특히 중국 송나라 이후 그 주자가 그 집대성하면서 더욱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법과 통치를 주장한 그 제자들로 인해서 강력한 통치 법과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 그 순자는 참 훌륭한 제자를 많이 둡니다. 여기 보면 한비와 이사는 그 진나라 때 이제 재상까지 올라갔던 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의해서 이제 순자 이미지가 이제 많이 왜곡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순자가 또 그만큼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진시황이 이제 법과 통치를 그 이론적으로 이 한비자는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의 문장을 보고 이런 사람과 내가 정치를 논할 수 있다면은 참말로 좋겠다고 진시황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진시황제가 이 한비 이 책을 읽고 실제 정치에서 많이 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분열된 중국을 전체 그 통일을 하고 또 그 황제 제도와 군현 제도를 닦음으로써 이후 2000년 동안 사실 그 중국 왕조의 어떤 기본 틀이 진나라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이 중국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의 한 나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이렇게 한번 통일했었던 이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마련했고 그 당시 이 한비자가 했던 그 이런 걸 응용해서 진시황이 굉장히 가혹한 법치 수단으로 지나치게 하게 되죠.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 통일 정책은 이미 이제 그 백성들이 힘들어서 결국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뭐 멸망까지는 가지만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순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순자는 그 대표적인 제자들 보면 법과사나 그 아까 얘기한 한비 중국 시대 말기 사상가로 진이사와 함께 순자에게 배워서 뒷날 나중에 법과사상을 대성해서 한비자를 저술합니다. 이사는 똑같이 그 순자 밑에서 공부했지만 시황제를 쫓아 분석행위를 단행시키죠. 이때 원래 이사가 원래는 그 창고직이었는데 여불이라는 진나라의 그 말하자면 시황제의 그 아버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불 위라는 그때 당시 장사치 대상이죠. 대상 엄청나게 크게 장사를 했던 여불이를 찾아가서 시황제를 소개받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시황제를 모시면서 이런 분석행위를 단행시키고 결국에는 통일을 시키는 진나라의 모든 전국을 담당하고 획기적인 정치를 추진한 사람이 바로 이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순자 밑에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자는 자기 스스로도 유가라고 칭했고 자기가 사상적 계보로도 순자는 법가관인 유가의 사상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리학이 너무 이렇게 그 예와 이런 게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더욱더 더 다시 이 성리학을 그 나중에 12기 남성 이제 주의가 집대성한 6기 이것을 명나라 이제 중기 와서 왕학명이라는 사람이 그 새롭게 이거를 만듭니다.
그것을 신유가 철학이라 하는데 이것이 양명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는 줄곧 성리학만을 보통 주류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외래 이제 서양 문명이 이런 걸 들어오고 수용하게 되면서 원리주의적인 모습보다는 이렇게 살짝 열린 그런 사고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이 진나라 이후 이제 순자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 순자를 이진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마음이 존중돼야 되고 인욕은 가식 없이 그대로 긍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중국 명예제 이지가 순자를 아주 훌륭하고 정말 또 이렇게 깨우쳐져 있고 사람이라고 이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 순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런 순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조선조 들어오면서 이제 성리학의 나라가 되면서 성리학을 더 강조하게 되면서 치워지죠. 그래서 순자의 이런 사상은 제자 백가들에게 사실 많은 유학에 영향을 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순자의 사상은 나중에 보면 이 유학의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님도 사실 이 순자의 모든 것들이 순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거의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순자는 많은 유학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선 중기 때 실학파 높이 평가를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많은 정약용 선생님의 수많은 고증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순자의 모든 게 주석이 원문과 모든 게 이제 원문과 주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학파의 대부를 할 수 있는 성호 이익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이 순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실학이라는 것은 중국 송나라 정이라는 유학자가 처음으로 실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제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이 순자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많은 비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유사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인간은 이제 사회적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순자는 뭐라겠습니까? 결국엔 사람과 무리와 이루어져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무리지어서 지을 수밖에 없고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고 결국엔 여기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무리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만드니까 이런 것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교육시켜서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과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사회적인 것과 그냥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이제 본성의 악함을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런 추천적 노력을 강조한 순자의 사상 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갖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3단 논법을 형식의 논리로 틀을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체계화한 게 순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순자의 이치를 한번 볼까요? 순자의 이제 사상적 이치를 보게 되면 순자 시대에는 사실 천하 절반이
묵가와 사실 도가였어요. 사실 그 유가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때 그 순자 그 사상은 통일 방안에 이제 그 어떤 그 갈등을 시키기 위한 그 철학적 모색이었다. 그래서 순자의 사상은 이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 지식인은 그 당시 조금 배운 사람들은 도가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거의 그 묵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가들은 좀 법가가 있었고요. 묵가 사상은 그 또 다음 기회 됐을 때 묵자에 대해서 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묵자는 그 노동자 철학이고 중국 시대의 그 초기 사상가죠. 이 묵자를 그 계승하는 대중적인 그 학파로 묵가 사상은 그래서 중앙 집권적 체제 지향과 실리적인 지역 사회 단결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백가 등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학파가 바로 이제 묵가입니다. 그래서 이 묵가는 모든 것이 하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깊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파격적이었는데 묵가는 그 인간은 다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옥황상제 뭐 어떤 상제라는 이런 초월적 존재를 이념에 근거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과 공동분배로 집단 내부를 결속해온 묵가 사상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의 50% 정도나 정반이나 묵가를 거의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도가 사상이 많았는데요. 중국 그 선진 시대 제자백가 하나인 그 노장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 노자와 장자가 그 얘기한 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무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이 무의의 그 설을 받던 학파가 도가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항상 자연을 따르고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식층들에게는 많이 그 알려져 있던 따르고 있던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들의 좀 있는 법가 사상 이렇게 순자의 사상의 위치는 이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자 시대에 결국에는 그 진나라가 약진하는 이제 발판이 되는데 이 전국시대 초 변방 후진국에 이제 불과했던 이 진나라가 이런 진나라가 이렇게 대업을 이루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많은 그 사상가들이 그 인재의 등용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이 진나라에서는 타국에 있는 사람도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관리로 등용해서 그런 것을 그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것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어떤 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래서 모든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한때는 축객령이라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외국 출신들은 그 받으면 안 된다, 내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당시 이제 진시황이 많은 고민을 하죠. 이때 또 뭐 이사가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아무튼 진시황제는 결국에는 모든 그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그 많은 좋은 인재로 인해서 그 통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설이 가장 큽니다.
진나라의 그 지세와 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고 관료인 유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순자는 법보다는 사람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런 순자의 주장을 이 진시황은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과 통치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그 학자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 많이 비교되는 이제 공맹사상과 공자와 그 맹자 공맹사상과 순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공자 그가 이전에는 그 인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의 의미를 새롭게 아름답고 인간 상호 간의 그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권위에 입각한 관습과 규범보다는 인간의 사랑에 기초한 가치 규범을 확대한 게 공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과 민중들에게 참 어려웠던 사상인데요. 맹자는 인간의 그 인의 예지를 예지를 실천하는 것이 곧 그 하늘의 뜻이고 그걸 실현하는 것을 주장한 게 맹자죠. 그래서 맹자 하면은 왕도 정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 본성의 선함보다도 그 인의 예지를 실현하는 곧 천리가 곧 선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식색을 부정하지 않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중점을 둔 것은 맹자이고 순자 그에 반해서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은 배제가 아닌 어떠한 조절하느냐 문제를 논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질서에 반하는 이기적인 악으로 봤어요. 그래서 악으로 본 순자는 인간의 그런 악적인 본성을 이기적인 욕망을 이런 것을 사회적 규범과 사회의 약속과 어떤 규범으로 이런 것으로 인위적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순자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자의 그 사상은 이제 그 외 여러 가지로 또 나누는데 순자의 그러면 순자의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 중심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인간과 하늘을 둘로 나눠서 하늘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로 그냥 원래 있던 거라는 거죠. 자연현상인 천둥과 번개 이런 일식 등은 이런 것들은 인사와 결부해서 중시했던 이 고대 사회를 아니다. 자연과 인간은 다르다. 거기에 분리를 해서 인간에게 이롭도록 자연을 이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 순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바탕인 순자는 이 성학편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살펴보셨는데 이렇도록 그 순자가 주장한 그 예에 대해서 오늘날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힘은 인간의 힘은 사실 소만보다 약하죠. 그리고 달리기도 말보다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와 말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동물들은 어떤 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을 받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꼬집어 보면 사람은 분별이 있다는 거죠. 분별.
사람은 이런 분별이 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와 돼지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 이런 예가 출현함으로써 통일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걸 예를 통해서 후천적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좋게 살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순자입니다. 오늘은 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